2025년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누구나 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받으시고요. 이런 분들은 탈락할 수 있겠습니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노인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러한 보호자분들은요, 이 동영상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모두 다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등급 판정을 받는 분도 있고요. 등급 판정을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10명이 신청하면 7명 정도는 등급 판정을 받고요. 3명 정도는 등급 판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에서는요, 어떤 분들이 등급 판정을 잘 받고 어떤 분들은 등급 판정을 잘 못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등급 판정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로는 의사소견서 발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섯 번째는 등급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등급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등급 판정 받는 기준인데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이 요건과 두 번째 신체 정신 상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나이 요건은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만 65세 미만이에요. 만 60세이신데 이 노인성 질환이 있으세요. 치매나 뇌출혈, 또 파킨슨 같은 게 있으신 분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체 정신 상태인데 이게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첫 번째 나이 요건과 두 번째 신체 정신 상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고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등급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관이 어르신 댁에 인정조사를 나갑니다. 인정조사를 한 후에 이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해줘요. 등급 판정을 해주고 나면 등급 판정이 됐습니다 하는 서류를 갖다 수령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주요 내용인데요.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에 가서 인정조사라는 걸 해요. 이게 등급 판정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뭘 보냐면 신체 기능 상태를 봐요. 인정조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신체 기능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뭘 보냐면 자,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요거를 보는데, 자, 요거는 뭘로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신체에서 팔을 이용하죠. 팔을 이용해서 옷 벗고 입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목욕하고 식사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팔이 어느 정도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문제가 없는지 요걸 좀 본다는 거고, 또 체위 변경하기, 혼자 체위 변경할 수 있는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자, 요거를 혼자 할 수 있는지 보는데, 이건 뭘 보는 건가요? 다리입니다. 일단 일어나서 앉아서 서야지 방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리, 혼자서 일어나시는지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신지 이런 걸 좀 보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자, 요실금이 있는지 또는 변실금이 있는지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나요? 기저귀를 차시면은 요것이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팔, 다리가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옷 벗고 입기 혼자 옷 벗고 입을 수 있어요. 자, 혼자 일어나서 앉을 수 있어요. 혼자 방 밖으로 그냥 나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자립입니다. 자, 그러면 부분 도움이란 무엇이죠? 부분 도움이란 옷 벗고 입을 때 누군가가 팔이라도 껴줘야 돼요. 혼자는 못 입으세요. 자, 일어나 앉기, 뭐 부축해야지 일어나 앉아요. 방 밖으로 나오는 것도 뭐 보행기에 의존해서나 나오지 혼자서 걸어 나오기 어렵다. 요런 경우 부분 도움으로 보고요. 자, 완전 도움이란 뭐냐면 혼자서 누워서 솔직히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다. 요런 상태가 완전 도움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자립이 많을수록 등급 판정 받기가 어렵고 최소한 부분 도움이 많이 나와야지만이 이렇게 보는 항목 중에서 이 부분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조사관이 판정해야지만이 등급 판정 받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뭘 보냐면 앞에서 신체 상태를 봤는데 두 번째는 정신 상태를 많이 봐요. 인지 기능 상태, 혹시 치매가 있으신지를 보는데 이거 물어봐요. 어르신한테 어르신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또는 간단하게 덧셈 뺄셈 같은 걸 계산을 해요. 이거를 잘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잘하시면 등급 판정 받기 좀 어렵겠죠. 가능한 한 잘 모르시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등급 판정 받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행동 변화 영역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치매가 심해지시면 나오는 행동이에요. 피해망상이 있다거나 또 폭력적이나 욕을 하거나 뭘 집어던진다거나 또는 부적적인 성적 행동을 한다거나 또 이 이외에도 치매가 심해지면 발생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망상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신다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꼭 증빙 자료 뭐 동영상을 찍든지 사진을 찍든지 해서 조사관한테 꼭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피해망상, 폭력적인 행동,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고 또 치매 판정을 받으시면 만약에 가족요양을 하시게 되면은 90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요 세 가지의 증세가 있으면 꼭 요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중병을 앓고 있는지 봐요. 기관지 절개를 했다거나 또는 석션을 한다거나 산소를 갖다 차고 계신다거나 욕창이 발생했다거나 경관여행을 한다거나 암성 통증이 있다거나 돈요관을 찾다거나 대장암 수술 같은 거 장루하기도 하죠. 또 투석을 하시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병들은 상당히 중병이에요. 이런 중병이 있다 그러면 등급 판정 받는데 당연히 유리하시겠죠. 꼭 이런 증세가 있다면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팔과 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이는지도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팔, 다리의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도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있으면 꼭 문제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조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인정조사는 목적을 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요? 왜 하냐면 이 어르신이 지병이나 또는 치매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 도움이 필요하나요? 식사할 때, 이동할 때, 집안 정리정돈 등 하여튼 모든 일상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라는 건 뭐냐면 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등급이 올라가요.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적게 필요하면 등급이 낮아지니까 그런 목적에서 인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단에서 와서 인정조사를 하고 나면 이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 가요. 이 의사소견서를 일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의사소견서를 병원이나 또는 한의원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요. 어디 가야 되냐면 이 가능한 한 어르신에게 유리한 병원을 선택하라 하는데 유리한 병원이란 뭐죠? 어르신한테 어디가 많이 아프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거를 잘 써줄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르신의 거동 불편 사항을 의사에게 잘 설명해서 등급 판정에 유리하게 의사소견서가 작성되도록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병원은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 잘 걸으시는지 못 걸으시는지 그 사이에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 잘 몰라요. 물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이 거기 어떻게 분배하는지 봐야 되지만 보호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런 내용을 의사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그 내용을 보고 적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호자도요.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 내용이 뭐구나. 의사가 어떤 것을 보겠구나. 이런 거를 갖다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소견서 내용에 의사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어르신의 거동 상태나 팔 움직임 불편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어르신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지, 어르신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좀 걸어갔다 올 수 있는지, 또는 갖다 팔을 머리 뒤로 깍지를 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는 못했는데 병원에 가서 다 잘하시면 당연히 등급 판정 받는데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조사도 받고 또 의사소견서도 제출하면 공단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조해서 등급을 판정해 줍니다. 그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정 등까지 나오고 요 밑에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이 등급이 안 나오면요. 요거는 뭘로 나오냐면 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라 그래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화해요. 이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75점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이면 3등급, 51점 이상이면 4등급, 45점 이상이면 5등급, 45점 미만인데 치매 있으시면 인지지연 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을 간단하게 신체 상태로 말씀드리면 1등급은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2등급은 침대에서 혼자 못 내려오시는 상황이에요. 혼자 절대로 못 걸으시는 상황. 자, 3등급은 걷기는 건데 옆에서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돼요. 부축 못하면 못 걷는 상태. 자, 4등급은 혼자 못 걸으세요. 이 보행기나 하여튼 뭐든지 의존을 해야지만 힘들게 걷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자, 5등급은요. 이 치매가 꼭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치매가 없으시면 가장 받을 수 있는 낮은 단계가 4등급까지요. 4등급 아닌 탈락이시고요. 자, 치매가 있으면 5등급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치매가 있는데 4등급보다는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다음 인지지연 등급은 뭐냐면 자, 병원에서 치매 판정은 받았어요. 초기 치매라 거동이나 이런 거 별 문제 없으신 분들은 인지지연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 해당하지 않으면은 아쉽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등급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차이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등급 판정 받는 분은 방문요양센터의 사전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요. 또 공단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고 대답해요. 근데 등급을 잘 못 받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 알아서 진행해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미리 방문요양센터나 이런 데 도움을 왜 받느냐. 이런 분이 있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답할지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세요. 등급 판정 받기 어려우시죠? 자, 등급 잘 받는 분들은 공단에서 방문할 때 어르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조사 항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을 이야기해서 등급 판정 가능성을 높이세요. 자, 등급 판정을 잘 못 받는 분들은 공단에서 방문할 때 어르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공단에서 왔는데 어르신이 힘들게 나가셔갖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단에서 어르신이 혼자서 나와서 문을 열어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또 어떤 항목이 점수가 되고 안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점수는 못 받아요. 점수를 받을 것도 얘기도 안 해주고 공단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으니까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 잘 받는 분, 자, 의사소견서 내용을 알고 발급을 받아요. 자, 가능한 한 등급 판정에 유리하도록 의사에게 어르신이 어디가 안 좋고 안 좋고 하는 걸 잘 설명합니다. 등급을 잘 못 받는 분은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가서 의사한테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서 이래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어르신이 어디가 안 좋은지 설명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도 어디가 안 좋은지 잘 모르니까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 공단에 제출하면 등급 판정 받는데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등급 판정을 좀 잘 받으시고 어떤 분들이 등급 판정을 잘 못 받아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등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 방문요양센터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잘 받으시려면요, 이 어르신 계시는 지역의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은 도움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정일이었습니다. 이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이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고양이나 일산 파주에 계신다면 이분들이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등급 판정을 하면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하고요. 또 가족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는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